생강은 심는 시기가 수확량을 결정합니다. 30여 년간 한국 출란과 200여 평의 텃밭을 가꾸면서 얻은 소소한 경험을 공유하려는 채널입니다. 금년 3월부터는 원주기초센터에 머무르며 전문 농가들을 견학하여 여러 가지 작물들 재배에 관한 노하우를 듣고 텃밭 도시 농부님들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올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은 생강 심는 시기와 재배 방법에 대한 첫 번째 영상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벌써 4월 중순이네요. 생강을 심을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생강은 아열대 식물이라 가지고 심는 시기가 굉장히 늦어요. 또 심어도 싹도 얼른 안 나옵니다. 저는 좀 성질이 급해서인가 보통 4월 한 중순경에 일찍 심는데요. 싹이 나면 6월 달에 납니다. 장마 전에 나기 시작해 가지고 장마 때까지도 나고 있어요. 이게 텃밭에 심어 놓고 하도 안 나서 썩었나 하고 뒤집어 보면은 그대로 있고, 이제 뭐 음이 이만큼이나 태있달지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이 싹이 난 것이 게으른 식물입니다. 또 주인도 성격이 느긋해야 날 때까지 보지, 안 그러면은 이게 썩었나, 이게 죽었나, 내가 잘못 심었나 하고 뭐 조바심도 내고 그러는데요. 일단 생강을 심어 놓으시면은 잊어버리고 계십시오. 그러면은 언젠가는 싹이 납니다. 물론 속에서 썩어버린 것도 있긴 있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싹이 나시니까 잊어버리고 계시고, 오늘은 생강 심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제 전라북도 완주의 봉동 생강이 유명하잖아요. 봉동 생강 전문 농가하고 또 토종 생강을 보존하는 협회가 있어요. 회장님을 만나셔서 생강 심는 법하고, 또 우리 전통 방법으로 심는 법하고, 현재 중국산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우리 생강이 굵은 것은 다 중국산입니다. 종자가 중국에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심는데, 그분 말씀은 우리 토종 생강을 유기농 방식으로 참 잘 키워서 내도 굵기가 작아요. 그리고 중국산 생강은 키우면은 굉장히 굵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굵은 것만 선호한답니다. 다른 것은 뭐 신토부리 우리 농산물 많이 찾는데요. 생강은 큰 것만 찾으시니까 우리 토종 재래종 생강, 맛있는 것을 심었어도 가격을 중국 종자로 심은 것하고 차이가 없이 똑같이 받는다고 하네요. 수확량은 중국 생강이 2배 정도가 더 많이 나온답니다. 2배 정도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전통 재래종 생강을 보존하려고 키우는데요. 좀 경제적인 타산은 안 맞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강 심는 법을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가가지고 오후 내내 생강 보관하는 곳에서부터 토종 생강의 우리 지금 실태, 그리고 중국산 생강이 들어오는 거, 그리고 현재 이제 다음 주부터 생강을 심는다 하거든요. 생강밥 만든 것,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보고 교육도 받고 이야기도 듣고 왔는데요. 우리 텃밭에 적용하는 데는 좀 맞는 것도 있는데 안 맞는 것이 많아요, 텃밭에는. 그래서 제가 우리 텃밭에 적용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살짝 가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쪽 텃밭은요, 제가 재작년에 감자 심어진 곳 생강을 심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많이 수확을 했어요. 사실 재작년에 봄부터 비가 많이 왔거든요. 제 여기 땅은 사질양토입니다. 물 빠짐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비와도 그냥 쫙 받고 햇빛 나면은 상당히 물이 좀 부족한데, 여기가 재작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주 생강 농사가 대풍을 일었습니다. 그리고 생강은 연작을 하면 안 돼요. 대부분 농작물이 연작을 하면 안 되는데 왜 연작을 하면 안 되냐 하면요, 한 번 심으면 그 작물이 필요한 양분을 싹 빨아들이니까 그 양분을 또 땅이 보충할 기간을 줘야 됩니다.
물론 사람이 맞춰서 넣어주면 되는데 그게 힘들죠. 자연에 있는 원소를 사람이 똑같이 맞춰주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양분 축적하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 이제 연작을 않고요. 또 두 번째는 그 특정 식물 또 특정 생물에 대해서 좋아하는 균들이 있어요. 우리 그 병균, 병균들이 있는데 곰팡이, 세균 이것이 있는데요. 일단 여기다 생강을 한번 심으면은 어떤 작물을 심으면은 그 작물을 좋아하는 병균들이 싹 이리 모입니다. 모여요. 이제 막 빨아먹고 뜯어먹고 막 하죠. 그러다가 이제 첫 해는 이제 심으면은 그렇게 몰려들어서 어느 정도 가해를 하고 수확하면은 땅 속에 있다가 다음에 심으면은 이제 이미 모여있던 균들이 막 즉시 가해를 하다 보니까 연작 피해가 심하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1년, 2년 심고 다시 하고 하는 그 두 가지 큰 이유인데요. 재작년에는 저기다 심었고요. 작년에는 여기다 심었어요. 여기 양파밭 옆에. 지금 제가 풀 나지 말라고 그 부직풀을 덮어놓은 곳에 심었는데 여기서는 작년에는 진짜 수확을 못했습니다. 재작년 수확한 거 10분의 1 정도밖에 수확을 못했는데요.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작년에는 봄에 비가 너무 안 왔어요. 너무 안 와가지고 물을 아무리 줘도 가물더라고요. 가물어가지고 싹이 거의 안 나고 또 나도 또 말라 죽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 생강은 이렇게 뿌리가 천근성이거든요. 땅 위쪽으로 이렇게 뻗잖아요. 깊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물도 자주 줘야 되고 또 물빠짐도 줘야 되고 물도 자주 줘야 되고 그래서 풀도 나는 것을 막지만은 수분 증발도 막고 원인도 잡아주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젖집이랄지 부엽토 뭐 이런 거를 피복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텃밭에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생강 농사는 좀 망했습니다. 생강 재배 방법. 생강은 고온성 작물로 유기물이 풍부하고 배수가 잘 되는 땅에서 잘 자라며 따뜻하고 습한 기후를 좋아합니다. 생강은 토종생강인 소생강과 굵고 큰 중국산 수입생강 그리고 그 중간 크기의 계량종을 주로 재배하는데요. 소생강은 토종으로 이름 그대로 크기가 작고 향이 강하고 맛이 진하고 좋은데 크기가 작기 때문에 수확량이 적습니다. 중국산 생강은 소생강에 비해서 크기가 크고 향이 연하고 덜 매우며 수확량도 2배 정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곳 봉동의 생강농장을 돌아보면서 알게 된 것인데 소비자들이 크고 때깔 좋은 농산물만 선호해서 생강은 토종생강과 중국산의 가격 차이가 별로 없고 소비자들도 크고 굵은 중국산 생강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마늘은 토종 육종 마늘이 좀 작아도 맛이 좋다고 찾는데 생강은 그렇지 않는가 보네요. 생강 심는 시기. 남부지방은 4월 중순경, 중부지방은 4월 하순에서 5월 초순경에 많이 심는데 남부의 한 지방의 경우 4월 초에도 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저씨는 항상 4월 중순경에 심었어요. 생강은 20도 이상인 기후에서 잘 자라고 10도 이하의 기온에서는 성장을 멈춥니다. 적정 생육 온도는 25-30도가 적당하지만 아주 추운 지역을 제외하고는 중부지역과 경기지역에서도 텃밭에 재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 아저씨가 그쪽에서는 안 키워봐서 확실한 관리 방법은 몰라요. 단 너무 늦게 심으면 재배 기간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강은 다른 작물과 달리 약간 그늘진 곳에서 더 잘 자라기 때문에 텃밭에서 가장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 심어도 좋습니다. 또 연작 피해가 있으므로 2년간 같은 곳에서는 심지 마세요. 종강시 생강 심는 방법. 많은 자료에서 생강눈이 2-3개 정도 되게 잘라서 심으라고 하는데요. 어떤 재배농가에서는 가능하면 자르지 말고 크게 심으라고 해요. 저도 주변에서 오랫동안 생강을 심으신 분들로부터 그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여기 봉동에서 생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재배하시는 분 말씀은 앞쪽은 작년에 싹이 먼저 나온 쪽 2마디씩 뒤쪽은 3마디로 잘라서 심는 것이 좋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종강 1kg에 적게 잡고 1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200평 기준으로 종잣값만 1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니 크게 심지는 못하겠네요. 조각의 크기는 20-30g 정도이고 이틀 정도 말려서 상처가 아물면 심으세요. 약으로 소독해도 되는데 텃밭 농부님들은 이것저것 다 못 갖추니까 자연치유법으로 하는 겁니다. 심는 간격은 30cm, 35cm,
심는 깊이는 3, 4cm 정도이고 눈이 위로 오게 하고 흙을 덮으면 됩니다. 심은 후 관리. 생강밭은 볏짚이나 부엽, 풀 등으로 두께 3cm 정도로 멀칭을 해주면 보온과 보습, 잡초 방지 효과가 있어 아주 좋습니다. 생강을 심기 전에 고랑에 미리 보리를 심어놓고 나중에 그 보리대로 덮어주기도 하는데요. 특히 전통 농법으로 4월에 싹이 나오는 참나무, 떡갈나무 잎을 덮어주면 좋고 부수적으로 해충의 천적들이 몰려드는 효과도 있다고 하네요. 심은 후 7, 8주 정도 지난 6월 초쯤에 싹이 나오는데요. 이때 웃거름을 주고 북주기를 해줍니다. 우리 아저씨는 북주기를 자주 해주는데요. 북주기 할 때는 생강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생강은 천근성 작물이라서 뿌리가 짚으면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도 잘 타니까 가물지 않게 물도 잘 주시고요. 생강 수확 시기. 수확 시기는 보통 10월 하순부터 11월 상순인데요. 종강으로 사용할 생강은 서리가 내리기 전에 수확해야 돼요. 잎이 누렇게 변하고 밑동이 붉어지면서 덩이가 흙위로 보이는데요. 그때 미리 수확을 해놓으세요. 양념으로 사용할 생강들은 서리를 한두 번 맞춰서 잎의 영양분이 모두 뿌리로 내려오는 11월 상순경부터 수확하면 맛도 더 진하고 좋습니다. 텃밭에서는 종강을 사다가 심는 것이 편해요. 씨로 쓸 생강을 겨우내 보관하는 것이 그리 쉽지도 않고 번거로운데 그래도 자기가 심은 것을 남겨서 종강으로 사용하려면 꼭 서리 오기 전에 미리 수확해서 보관하세요. 어제 생강 주산지 봉동읍 전문 농가에 갔는데요. 요즘 씨생강은 거의 다 중국에서 수입해 심는다고 하네요. 200평 기준 씨생강 값이 100여만 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 봉동 전문 농가들도 종강에 싹을 틔우지 않고 심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차피 생강은 땅속에 심으면 6월은 되어야 싹이 땅 위로 나오니까 싹을 미리 틔워서 심는다고 해도 큰 도움이 안 되고 종강을 옮기거나 심을 때 부러지기라도 하면 다음에는 영상 약한 도움이 싹들이 되셨나요? 많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듣고 구독과 좋아요 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우리 아저씨도 전에는 끝까지 싹을 틔워서 시청해주셔서 심었었는데요. 감사합니다. 땅 위로 올라온 것들이 냉해를 입어서 피해를 본 뒤로는 일부러 싹을 틔우지 않고 그냥 심어요. 텃밭 농부님들 어렵게 싹을 틔워서 심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심으세요.